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언급하지 않고 제가 준비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제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가 되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기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고, 그래서 북튜버가 되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장소인 도서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 기자가 되어서 참 너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쁘답니다. 지난 19일에 합격 통보를 받고 23일 금요일에 발대식에 참석했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깝다고 할 수는 없는 거리지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교육이라든지 모임 같은 행사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녀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서 성우톤으로 읽어봤어요. 가끔 이런 만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재미로 따라하곤 하거든요. 성우는 경험이 없어서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기자 역할도 이렇게 처음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도토리가 될 거랍니다. 갑자기 무슨 도토리냐고요? 이건 이번 2021년 저희 기자단의 애칭 공모에서 뽑힌 애칭이에요. 도서관을 토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는 말을 적절하게 줄인 호칭인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여기저기 굴러다녀서 흔해 보이기도 하지만 땅에 심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나무가 되는 도토리처럼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땅에 심어졌으니 올곧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무성한 열매 기사들을 맺는 도토리가 되고 싶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기자가 되어서 제가 참여하는 모임을 제 채널에 올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채널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모임이나 행사 관련 클립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훌륭한 일들과 기사 등등이 언급될 예정이니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가 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기자 멋지다. 축하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검색을 할 때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먼저 뜨고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사실을 그때 느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도 자리가 거의 비어 있었답니다. 물론 예약제라서 더 그런 면도 있을 테지만요. 저는 기자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면을 홍보할 책임이 있고 이 좋은 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도서관의 위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미리 뽑아놨어요. 빠른 설명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중도라고 줄여 말할게요. 여기 파란 동그라미가 국중도 위치인데요. 국중도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역과 또 서초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곧바로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이 보여요. 그곳을 길 건너에 두신다고 생각하고 살짝 오르막길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올라오면서 조달청을 지나오고 오른쪽을 보면 그곳이 바로 국중도입니다. 서초역에서 올 때는 더 쉬워요. 6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시면 돼요. 대법원을 지나고 대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를 지나서 공원 녹지를 통과하면 왼쪽에 국중도가 나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도서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출판사들은 자기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책을 2부씩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납본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에서 근무했을 때 납본 업무 맞추느라고 더 바빴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한국 서지 산업에 힘을 더하는 일이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납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출판사에 모색이 납본되는 곳이 이 국립중앙도서관이기에 그 자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책은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계속 발전하는 도서관입니다. 책이 모여있는 본관이 있고 컴퓨터 등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도서관에 활용하는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 이렇듯 기자단을 세우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실감서재라고 해서 디지털 북을 볼 수 있고 VR 기기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구현해 그 안에서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VR 도서관도 운영 중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방문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가 아래에 링크 시켜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시 발대식 이야기로 돌아와서 발대식은 23일 오후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에서 3시간 반 정도로 이어졌어요. 그저 발대식만 한 건 아니고 새내기 기자들의 교육을 위한 강의가 2개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아주 즐거웠어요. 먼저 개회를 하고 기자단 사업 소개 및 활동 안내가 있었습니다. 서혜랑 국립중앙도서관장님의 환영사가 그 뒤를 이었는데 관장님께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도서관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 이루자고 말씀하셨답니다. 기자단에게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도서관의 일들을 바라봐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진솔하신 느낌이라 마음에 많이 와닿았답니다. 그 다음에는 기자단의 자기소개, 위촉장 전달식, 기념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던 팀 결성 시간이 이뤄졌어요. 제가 내심 같은 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던 분과 팀이 되어서 참 기뻤답니다. 청년 기자단 2명, 시니어 기자단 1분, 그리고 영상 기자단인 저까지 4명이 같은 팀이 되어서 열띤 기획기사 토론을 했죠. 그리고 기자단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강연자님은 고독한 사김의 글쓰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셨는데 시버스킹을 기획하고 진행하시고 현재는 인기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지 작가님 강연이었답니다. 글쓰기는 고독한 사김이라고 생각한다는 작가님은 정확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독자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여백이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시며 자신의 글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오신 노기태 강사님의 마케팅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웬 마케팅?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여러 원고들을 활용한 힘차고 열정적인 강의에 저도 모르게 눈과 귀가 집중되었답니다. 책을 쓰셔야 해서 사진에 삼가달라는 강사님 말씀에 사진을 못 찍었는데 마침 시니어 기자님이신 오준희 기자님께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이 책에 크게 실릴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 오 기자님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사용합니다. 오 기자님 감사해요. 이렇게 그날의 발대식과 교육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날의 기억들을 정리하다 보니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가 경험할 많은 일들이 기대가 되고 기대에 다시금 행복해집니다. 조금 바빠질 테지만 그 바쁨도 설렘이 되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네모 화면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